안녕하세요.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의 김상만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 고객분들이. 그럼 면역 탄력성을 내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제까지 연구에 이런 면역 탄력성을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자기가 검사한 거를 자세히 살피면 그걸 조금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면역 탄력성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마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든가 그런 검진 결과가 있으면은 한번 다시 자기 검진 결과를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검사 결과를 봐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면역세포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상처가 생긴다든가 또는 장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손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또는 혈액에서 어떤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그로 인해서 어떤 면역 반응이 생긴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의 어떤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해주는 세포들을 우리가 보통 면역세포라고 그래요. 그 면역세포 중에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이제 침입을 하면 처음에 관여하는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innate immunity, 즉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고 rapid response라고 해서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그게 식균세포라고 하는 마크로파지가 그렇고,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NK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검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검사해 보면 백혈구 중에서 그 뉴트로피라고 하는 그 호중구가 있고, 그리고 이 덴드리틱 셀이라고 어떤 정찰, 어떤 게 정보를 얻어오는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수지장 세포라고 해서 이렇게 그 안테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그 수지장 세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알러지에 관여하는 그 호산구라고 하는 백혈구가 있고, 호영기구라고 하는 마소필이라고 하는 그런 백혈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선천적으로 수가 정해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림포사이트라고 해서 림포사이트는 T셀이 있고 B셀이 있고, 이 T셀은 선천적인 것도 형성이 되지만 이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몸에서 메모리를 시켜요. 그래서 다음에 걔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얘를 방어하자 해서 훈련을 시켜서 만든 면역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후천성 면역, 이거를 이제 운영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백신이죠. 그래서 백신을 먼저 미리 어떤 병을 일으키지 않는 용량을 놓게 되면 이 T셀 또는 덴드리틱 셀에서 그런 정보를 받아갖고 저장해놔서 나중에 얘가 그런 병균이 들어오면 항체라는 거를 빨리 B셀에서 만들게, B셀도 이제 그 림프구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싸우자. 그리고 T셀도 우리가 이제 헬퍼 T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이토틱셀이라고 해서 독성 있는 이런 그 후천적으로 만든 그런 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야지. 이게 또 선천적인 면역만 강하고 후천적은 약하거나, 또 이런 건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적응성 면역하고 이 조화를 이루어 줘야지만 상처 치유가 되는데, 이 선천성 면역이 너무 강하거나 또 후천성 면역이 너무 약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치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회복 탄력성, 특히 면역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의학적인 회복 탄력성은 어떤 건지를 이제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럼 내가 무슨 검사를 해야 돼? 꼭 그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하면 의사가 이걸 다 해줄까? 의사 안 해줍니다. 바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의사한테 답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바쁠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설명하자 보면 너무 진료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 검진 결과에서 자기 면역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CBC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 CBC라고 하는 검사를 보면 첫 번째 WBC라고 하는 게 나오고, 거기 한글말로 백혈구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혈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액에 있는 세포라는 뜻이고요. 백혈구는 이제 화이트,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액을 보면 염색을 하게 되는데, 그 염색에서 하얗게 염색이 되는 게 이제 백혈구죠. 백혈구는 보통 어떤 우리 몸에서 진짜 면역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다 합친 게 백혈구예요. 그러니까 림프구도 백혈구고, 뭐 여러 가지 호중구도 백혈구고, 다 백혈구거든요. 그래서 이 백혈구의 총 백혈구 수가 어떻게 보면 면역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상 수치가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4,000개 이하가 되면 백혈구 수가 적다. 그래서 면역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10,000개 이상이 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은 원래 4,000개에서 10,000개 사이를 유지하는데, 10,000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백혈구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내 몸에 감염이나 어떤 염증이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폐혈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20,000개가 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는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유지하는 거로 이제 정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백혈구도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백혈구의 종류가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미성숙한 백혈구, 혈구세포가 나오면 이거는 원래는 그 골수에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거거든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형성되는 그러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백혈병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세포가 나오게 되면 좀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중에 그거 말고 대부분 여러분들 검진 결과를 보면 이렇게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호중구,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라고 하는 림프구,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단핵구, 이게 마크로파지예요. 그리고 바소필이라고 하는 호염기구, 에오시노필이라고 하는 호상구, 그리고 ESR은 이제 적혈구 침강 속도 이런 걸 따지는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호중구라고 하는 뉴트로필은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군인 같은 백혈구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림프구라고 하는 림포사이트는 우리가 이제 군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라에서는 경찰이 있어야죠. 도둑도 잡아야 되고, 강도도 잡아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나쁜 짓 하는 암세포 같은 것도 잡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무부죠. 일종의 경찰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의 경찰을 뜻하는 거고, 또 이런 사람만 있으면 또 안 되고 특수부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특별하게 이제 그 알러지를 담해하는, 그래서 호상구가 있고, 또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호염구도 있고, 또 일반적인 식균세포라고 하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혈액에서는 단핵구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면역세포가 갖출 거 다 가졌다고 그러고,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총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나라가 잘 되고 방어력이 정상이 되려면 너무 군인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경찰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특공대만 많아도 안 되고, 자기 역할을 이렇게 충실히 여겨야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된 방어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어떤 상처가 나거나 이랬을 때 회복할 수 있는 탄력 회복성을 갖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간단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검진을 하고 나면 이 검사 수치만 보고도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그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검진 센터에 따라서 ESR이라는 검사를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ESR은 말 그대로 적혈구 침강 속도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적혈구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이제 적혈구거든요. 근데 이 적혈구는 방어 능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거든요. 근데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인데 왜 이거를 면역에서 근데 간접적으로 하냐? 우리가 염증이 있으면요, 이 백혈구 세포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적혈구 세포가 자꾸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다 보면은 이 적혈구가 자꾸 이렇게 망가져서 깔아앉는 속도가 되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이렇게 시험관에 이렇게 두게 되면 적혈구가 이렇게 깔아앉는 속도,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염증이 심한 상태. 그래서 이 적혈구 침상 속도는 바로 염증의 그 지표가 돼요. 그래서 급성 염증에. 그래서 20 이상이면 이제 뭔가 내 몸에 염증이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아는 게 바로 이제 적혈구 침강 속도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 검사만 하면 내 몸의 면역 기능을 다 알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과연 혈구에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크게 보면 골수에서 만들어지잖아요. 혈구 세포는. 적혈구 세포도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백혈구 세포도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골수에서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에서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혈액에서 성숙되지 않고 미리 나오는 세포가 있으면 오히려 백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혈액에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혈소판, 그리고 적혈구, 그리고 호염기구, 호중구, 그 다음에 호상구, 그리고 단핵구, 그리고 림프구, NK셀, 이것밖에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이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만 있냐? 실질적으로 조직에만 있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게 주로 알러지에 관여하는 마스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 그리고 모노사이트하고 똑같은 마크로파이지는 조직에 있고요. 그리고 덴드리트셀이라고 하는 어떤 정찰병, 정보를 얻는 이런 세포도 조직에만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런 그 B셀, T셀 이런 그 항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세포도 조직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상처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또 염증 있는 조직 검사를 해봤자 거기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내 조직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면역 탄력성 중에 혈액 검사만으로의 한계는 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싶은 거죠.